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의 오늘 발표 주제는 사전에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사전학습을 이용한 버트 기반의 탄성파 자료 처리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그리고 제가 연구할 때 참고했었던 페이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리뷰한 페이퍼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봤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 적용 사례에서 제가 현장 자료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뭐 간단한 예제로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 리뷰랑 제가 해본 경험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기초 연구 단계여서 디스커션 단계에서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에서는 처음에 제가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잘 몰랐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 딥러닝 이 모임을 하면서 지진 교수님이 파이터치 강의할 때 설명을 해주셔서 그때 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용한 탄성파 자료 연구는 많이 없는 것 같다는 리서치를 해보니까 많이 없어서 이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 무렵에 이 하스코 앤 알칼리파 2022년 논문이 나와서 이 논문이 이제 버트를 가지고 탄성파 자료 처리를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논문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좀 더 보완할 게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서론 부분에 간단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랑 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트랜스포머는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2017년에 소개된 아키텍처고요.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그대로 따르기는 하는데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디코더의 입력 부분이 이제 쿼리 부분이었고, 이 엔코더의 은닉층에 있는 이 자료가 이제 키랑 밸류로 쓰였었는데, 여기 이제 2017년 논문에서 제안했던 거는 인코더에서 각각, 인코더, 디코더에서 각각 이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함으로써 어, RNN이나 LSTM에서 수행했던 시계열에 따른 그러한 어, 그런 제한성을 두지 않고 이 위치 정보를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보완함으로써 셀프 어텐션으로 많은 이 문제를 해결했었던 이제 그런 아키텍처였는데, 그 아키텍처가 소개된 이후에 바로 다음 연도부터 해서 버트나 최근에 많이 알려진 GPT, 뭐 로보타 등의 모델이 제시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연도에 구글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 중에서 인코더만으로 학습한 이제 버트라는 이제 모델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 있는 이 인형이 이제 버트라고 해서 그 엘모랑 버트 이게 등등 해서 뭐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인형극의 어, 이름을 따가지고 뭐 일부러 이걸 맞춰 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트의 특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코더만으로 학습을 하는데 스테이지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 단계, 그리고 파인 튜닝 미세 조정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전 학습 프리트레이닝 단계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레이블이 없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단어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과정인데, 이게 레이블이 없다는 말이 앞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인풋으로 넣으면 영어로 아웃풋을 내는 그런 자연어 처리의 과정이었다면, 이 버트에서는 인풋도 한국어고 아웃풋도 한국어, 사실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거라서 여기서의 레이블은 이제 동일한 자료를 인풋과 아웃풋으로 썼기 때문에 레이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그 목적 앞에서 그 자연어 처리, 뭐 해석을 위한 그러한 어, 레이블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하나의 언어만으로 가지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학습한다라는 이제 개념이고요. 그래서 학습 방법으로는 MLM과 NSP가 있는데, 이 MLM을 이 그림에서 보면은 How are you doing today? 뭐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단어를 정답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이제 매스킹을 하고 아웃풋에서는
아웃풋에서 이 비어 있는 그 마스킹한 부분을 맞추는 이제 그러한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데 어, 어, 거의 이제 학습하는 그 양을 보면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그런 크롤링을 해서 이 기사나 어떤 사전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다 넣어서 하다 보니까 단일 언어에 대한 그런 관계를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고요. 저희 버트로 학습이 돼서 나중에 이제 파인 튜닝해서 태스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사실 왜 좋은 성과를 얻었는지 잘 모르는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학습함으로써 뒤에 설명할 파인 튜닝에서 좋은 이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 NSP는 두 문장이 있을 때 어, 만약 같은 기사라고 하면 다음 문장이 한 기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기사에서 가져온 문장인지 그러면 이제 같은 기사에서 연속된 문장이면은 true가 되고 다른 기사에서 가져온 문장이면 false가 돼서 해당 이제 태스크를 통해서 연속된 문장인지 아닌지를 학습하는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로 버트에서는 학습을 했고요. 워낙 방대한 양의 그 언어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사양의 컴퓨터 능력이 요구가 되는데 이 허깅 페이스라는 그 회사에서 무료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뭐 한국어에 대한 거는 코버트 이런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파인 튜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었다면 두 번째는 미세 조정 단계인 파인 튜닝인데요. 이 파인 튜닝에서는 앞에서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전위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를 분류하는데 영어 감상평이 있을 때 뭐 긍정적인 감상평인지 부정적인 감상평인지 아니면 중립인지 그거에 대한 분류를 할 때 사실 자연어 그러니까 한글이나 영어로 된 문장을 단순히 분류 그 하는 데 있어서 어, 레이블을 만들기는 쉬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밌다 그러면 긍정, 재미없다 이런 부정인데 이거를 뭐 네이버에 있는 그런 그 댓글을 가지고 긍정, 부정 나누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한 언어의 그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 태스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서 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를 사전 학습에서 끝냈다면 이 뒤에 나오는 그 지도학습의 태스크들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뭐 태깅이나 뭐 질의응답 등의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11개에서 소타를 기록한 그러한 아키텍처였습니다. 다음에 제가 참고한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논문은 Store Seismic, A New Paradigm in Deep Learning for Seismic Processing인데요. 이 연구를 하게 된 그 배경은 기존의 머신러닝 연구들이 같은 지역에서 얻은 탄성파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태스크에 따라서 별도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서 탄성파 자료를 얻었는데 속도 분석도 따로 하고 디노이징도 따로 하고 뭐 first arrival picking도 따로 하고 다 각각 이렇게 수행을 하게 돼서 그 비용이 많이 들고 한 지역에서 얻은 그 자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 점을 발견하고 버트 메커니즘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전 학습을 통해서 각 같은 지역에서 얻은 탄성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저장을 하고 만약에 그 저장된 모델로부터 전위 학습을 통해 잡음 제거, 뭐 속도 예측 등의 태스크에 적용을 한다면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어, 방법에 대해서 가상 모델과 현장 자료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검증했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그 네트워크 구조를 같이 살펴보면 어, 먼저 임베딩 블럭인데요. 임베딩 블럭에서는 이제 버트 기존 자연어 처리를 예로 들면은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이제 토크나이저라고 해서 토큰으로 나누고 각 토큰마다 임베딩을 부여를 하는데요. 임베딩의 크기가 뭐 256, 512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있고 그리고 그 전체 들어가는 입력수, 뭐 단어의 개수라고 하죠. 그 단어의 개수를 이제 토큰 그 리밋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버트에서는 512개가 맥스인데 여기 탄성파 자료에서 이용을 할 때는 이 토큰에 들어가는 길이가 이 트레이스가 되고 각 트레이스 그 시계열 각 트레이스마다 기록되어 있는 각 리시버마다 기록되어 있는 그 트레이스가 하나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라고 버트로 그 자연어로 하면 하나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기존의 자연어에서는 숫자로 변형하는 임베딩을 거쳤다면 이 사이즈믹에서는 이 값 자체가 이미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임베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히든 사이즈만큼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어, 인풋의 크기를 맞춰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이 위치 정보를 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코더 블럭에서는 기존에 있는 버트에서처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으로 나온 이제 프레딕션 헤드에서 나온 결과는 그 처음에 인베딩을 할 때 저희가 이 매스킹을 해서 일부러 이제 정답을 찾아가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 매스킹된 부분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예측된 부분과 원래 기존에 마스킹을 하지 않는 샷게더의 레이블을 가지고 이 L2 로스를 계산을 해서 어, 이 매스킹된 부분을 예측하는 그런 학습을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 검증은 스니스트라는 뭐 엠니스트를 이름을 따라서 만든 스니스트라는 이제 벤치마크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서 알고리즘 검증을 했고요. 신데틱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델은 9개의 속도 구조가 있고 각 속도 모델에 따라서 이 샷게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 모델 하나당 하나의 샷게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자료 자체는 총 750개의 속도 모델이 있어가지고 이 750개만으로는 학습이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뭐 이런 타임 시프팅이나 포larity 리버설을 통해서 자료를 증강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의 버트 모델처럼 15%를 매스킹을 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총 1시간의 이제 소요 시간이 걸렸고요. 사전 학습의 결과는 이게 그 트레이스의 그 마스킹을 한 모습인데요. 총 20개의 옵셋이 있을 때 어, 랜덤으로 15%를 찍어서 이 모델에서는 3개가 되는데 이 3개를 이제 마스킹을 하게 되는데 0에서 1까지의 랜덤 노이즈를 넣어서 마스킹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프리트레이닝을 거치면 이 복구된 트레이스 샷게더가 생성이 되는데 기존의 레이블과 비교했을 때 오차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을 통해서 그 마스킹된 부분을 채워나가는 학습을 통해 그 옵셋별 트레이스의 그러한 경향을 학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디노이징을 하게 되는데요. 디노이징에서는 1시그마와 2시그마의 자료를 넣어서 노이즈를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건데 프리트레이닝에서 약 1시간의 소요시 학습 시간이 걸렸다면 디노이징에서는 약 4분의 학습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 학습 결과를 보시면 여기 2시그마가 더해진 이 노이즈가 심한 자료에서도 디노이징을 잘 수행함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벨로시티 프로덕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FWI나 뭐 속도 모델 예측하는 거에서는 보통 이제 2D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D 모델이기 때문에 그 9개의 속도 그 구조 변화에 대해서만 예측을 수행을 했고요. 똑같이 디노이징과 같이 3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프리트레이닝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어,
학습 시간을 보였고요. 그리고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 모델을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신테틱 모델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면 필드 데이터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첫 번째로 현장 자료와 최대한 유사한 랜덤 모델을 아래 이 참고 문헌을 활용해서 생성을 했고요. 생성된 랜덤 모델에서 신테틱 자료를 만들고 그 신테틱 자료와 현장 자료를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이블이 따로 이제 필요 없고 각 샷 겟더마다 인풋 그리고 마스킹을 통해서 레이블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드 데이터와 신테틱 데이터를 같이 넣어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속도 그 디노이징이나 속도 분석 등의 특정한 태스크 즉 레이블이 필요한 단계여서 이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신테틱 데이터만 가지고 파인 튜닝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파인 튜닝에서 학습된 각각의 태스크들을 필드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그런 플로우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프리 트레이닝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120, 1276개의 샷게더, 그 신테틱 샷게더고, 그리고 필드 데이터는 548개의 샷게더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300개가 넘는 그 트레이스가 있어서 아까는 20개 그리고 이 타임 축도 250개의 인덱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현장 자료와 데이터의 사이즈를 맞추다 보니까 자료가 커져서 12시간 넘게 아까 스니스트 자료에 비해서는 12배가 넘는 학습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네, 소요가 됐고 그리고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실제로 현장 자료 그리고 어, 신테틱 자료에서 모두 리컨스트럭션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된 걸 이용해서 전위 학습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포스트 브레이크 피킹도 수행을 했었는데요. 신테틱 자료에서 아이코널 이퀘이션으로 레이블을 만들고 어, 초동 그 파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수행을 해봤는데 논문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수행 정확도를 보이긴 했지만 정확도가 많이 높진 않아서 실제로 이제 손으로 수기로 하는 퍼스트 브레이크 피킹을 하기 전에 가이드로 쓰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노이징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조금 저도 의아했던 게 파인 튜닝에서는 결국 신테틱 자료를 가지고서 레이블을 비교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신테틱 자료는 저희가 잡음을 인위적으로 뭐 가우시안 노이즈나 이렇게 넣게 되면 현장 자료의 잡음과 많이 달라가지고 임의로 넣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현장 자료에 있는 잡음을 넣어서 학습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현장 자료에 있는 잡음을 따로 따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작업인데 그것만으로 또 이미 잡음을 제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문에서는 현장 자료의 잡음을 이 신테틱 자료에 넣어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 현장 자료의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디노이징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프로덕션은 이제 두 개의 태스크를 했는데 민 벨로시티 프리딕션은 어, 샷의 위치에서 그리고 맥시멈 옵셋의 50% 정도 되는 그 위치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서 이걸 예측할 수 있는지 보는 건데요. 실제 현장은 뭐 2D, 뭐 3D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까 스니스처럼 이제 1D 모델을 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서는 1D 모델 하기가 어려운데 1D 모델처럼 예측을 이제 하고 싶어서 평균 속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샷 위치에서부터 50% 되는 옵셋 그 위치까지 평균 속도를 이용을 해서 프리딕션을 했는데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RMS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신테틱 데이터에서 인터벌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레이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파인 튜닝 태스크를 통해서 RMS 벨로시티도 프레딕션하고 그리고 NMO 커렉션도 수행을 했는데 뭐 저자의 말로는 RMS 벨로시티 프레딕션이 제대로 수행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NMO 커렉션에서는 좀 이제 수평으로 잘 퍼진 것이 좀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에까지 제가 참고했던 논문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이제 GitHub를 이제 만들어서 관련된 소스를 주피터 노트북으로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다운받아서 한번 어떤 식으로 버트를 이용해서 탄성파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신대택 자료에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현장 자료에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아직 현장 자료 단계에서는 조금 음,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수행했던 그 신테텍 자료의 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은 단층을 포함한 단순 속도 모델 1500개를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2D 어쿠스틱 모델링으로 레이블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그 스니스트 자료랑 최대한 비슷하게 일단 지금 테스트 단계니까 만들어 보려고 어, 이 옵셋과 타임 인덱스의 개수를 이제 비슷하게 맞췄고요. 그리고 버트에서 사용하는 마스킹 퍼센트인 15%를 사용을 해서 어, 인풋과 레이블을 어, 이런 식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을 위해서는 파인 튜닝에서는 이제 벨로시티 프레딕션이랑 디노이징을 했는데 어, 기존 논문이랑 이제 유사하게 1시그마, 2시그마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어서 디노이징이 잘 되는지를 수행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건 이제 2D 모델이긴 하지만 샷 위치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의 그 속도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네, 프레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인풋 마스킹된 인풋 모델이고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 마치고 나서 이제 복구된 샷게더인데 좀 단순 모델이어서 아마 잘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스킹된 그 트레이스들을 잘 복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 중간에 갑자기 로스가 확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안 내려가고 그대로 이제 발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로스가 줄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학습 자료에 따라서 이제 수렴성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아니면 이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노이징 단계에서도 앞에서 이제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섞은 것을 이제 파인 튜닝해서 했는데 보면은 이제 디노이징 된 트레이스에서 어, 레이블 정답 자료와 비교했을 때 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은 앞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사전 학습 단계에 비해서 한 2분 정도로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 예측 부분에서 좀 과체적화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단순 모델이고 해서 제가 이 모델 말고 또 다양한 속도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찾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신데틱에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현장 자료랑 잘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신데틱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는다라고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맵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 어텐션 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과 이제 레이어를 하면 총 레이어에 따라서 각 어텐션 맵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탄성파 지금 이 자료에서 사용했던 거는 레이어를 4개만 사용을 했거든요. 원래는 6개에서 12개까지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탄성파 자료를 이용을 할 때는 그 자연어 처리만큼 많은 수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4개 정도의 레이어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헤드가 4개고 레이어가 4개니까 총 16개의 어텐션 맵을 이제 최종 결과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텐션 맵을 이렇게 보면 어, 레이어의 상부층에서는 조금 더 유사한 게 있고, 레이어의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레이어에서 각 프리트레이닝 단계와 디노이징 벨로시티 부분이 조금 이제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 앞에 레이어는 크게 바뀌진 않고 뒤에 레이어가 바뀌면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학습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커션 단계인데, 현장 자료를 제가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논문에서는 현장 자료와 유사한 이제 가상 속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신테틱 자료를 생성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현장 자료랑 유사한 가상 속도 모델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제 하나의 논문거리가 될 수가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파인 튜닝 단계에서 합성 자료만 가지고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는데, 현장 자료를 배제한 채로 이 파인 튜닝 단계에서 합성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한 1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샷게더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2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현장별 큰 규모의 사이즈믹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좀 막대한 학습 시간이 이제 소요가 돼서, 그 부분은 조금 과연 이게 효율적인 네트워크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서 보면 이제 false arrival picking도 있었고, 뭐 anomal correction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velocity prediction 하는 부분도 있었고, 디노이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버트를 이용한 태스크 중에 좀 유의미한 태스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그 수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이터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수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면 좀 더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전 학습을 한 후에 전위 학습을 이제 하는 큰 틀에서는 이제 그러한 태스크인데, 전위 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기존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버트를 이용한 이 사전 학습 후 파인 튜닝하는 이 모델이 과연 기존 전위 학습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